지난번 만성 신부전 환자들에게 좋은 식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특히 만성 신부전 환자라면 단백질을 줄이세요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만성 신부전 환자가 오히려 특정 음식물에서 나오는 단백질 섭취 비중을 늘리면 사망 위험이 오히려 줄어든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물론 모든 단백질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식물성 단백질에 한해서입니다. 아직 관찰 연구이긴 하지만요.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줄이고 식물성 단백질 섭취를 늘리면 만성 신장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이 이번에 연구에서 발표가 됐는데요. 실제로 미국 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한 연구에서 식물성 단백질 섭취 증가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가 있었는데요. 1만 4천 명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신부전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훨씬 낮은 사망률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식물성 단백질이란 뭐길래 신장질환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건지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단백질 원에 따라서 단백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인데요. 동물성 단백질은 소고기나 돼지고기와 같은 적색육 또는 닭고기와 같은 백색육과 달걀, 우유에 들어있는 그런 단백질을 말합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콩이나 곡류에 들어있는 단백질이고요. 통상적으로 영양학에서도요,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더라 하더라도 동물성이냐 식물성이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서 이 작동하는 것이 조금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동물성 단백질은 체내 흡수량이 높아서요. 적은 양으로도 높은 영양과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고요. 또한 우리 몸에서 만들 수가 없거나 만들 수가 있더라도 양이 너무 적어서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도 이 대부분 동물성 단백질에서 섭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방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성인병이나 각종 질병의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원성도 사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동물성 단백질에는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어요. 즉 많이 섭취할 경우 혈압도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이죠. 반면 식물에는 동물성에 비해서 지방 함량이 적어서 이러한 성인병과 관련될 확률이 낮고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고요. 나트륨도 적습니다. 하지만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서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있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그 함량이 적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더라도 에너지도 적게 얻고 영양학적 효율도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식물성 단백질이 만성 신부전 환자에게서 오히려 좋다는 걸까요? 신부전 환자에게 단백질이 좋지 않은 이유는 단백질을 끊임없이 먹는 것 자체가 신장에 끊임없는 스트레스를 주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높은 단백질의 섭취는 신장 사구체를 더 많이 일하도록 쥐어짜게 되고요. 이에 따라 신장 조직이 찢어짐이나 상처가 생겨서 조직이 점점 망가진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를 쉴 새 없이 풀로 가동해서 엔진이 항상 뜨거워져 있는 것과 같은데요. 얼마 가지 않아서 곧 엔진이 망가지겠죠?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면은 신장의 스트레스를 덜 줄 수도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있어요. 소고기, 계란 등 유제품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을 먹인 그룹과 두부, 콩과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먹은 그룹의 신장 기능을 비교해 봤더니 식물성 단백질의 섭취가 동물성 단백질 섭취보다 유리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동물성 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때문인데요. 동물성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에 비해 신장에 더 많은 과부하를 걸리게 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죠. 신장이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여서 신장 손상을 가속화한다는 것인데요. 이 외에도 인슐린 민감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당뇨 환자인 경우에는 상당히 무리가 갈 수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이 만성신부전증의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측을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식물성 단백질의 섭취량이 많을 경우에 만성신부전에 걸릴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성신부전뿐 아닙니다.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는 다른 질환에 걸릴 확률도 높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높은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한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는 단백뇨의 증가와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사망률 자체를 올린다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요. 신부전증 환자가 높은 심혈관계 질환 발병률을 가진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거 정말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에 반해서 식물성 단백질 섭취는 신장에 걸리는 부하를 줄여주고요.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있다고 널리 알려져 있죠. 식물성 단백질을 추천해드리는 두 번째 이유는요. 적색육 자체가 발암 물질이기 때문인데요.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부터 적색육을 2등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등 적색육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암에 걸릴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건데요.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에 의하면 적색육과 가공육 섭취가 높은 경우 대장암 발병 확률이 올라간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적색육을 발암물질로 분류를 했는데요. 아직 과학적으로 왜 암 발생률이 증가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적색육을 많이 섭취하는 경우 인체의 특정 DNA가 손상돼서 암이 발병하기 쉬워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적색육을 많이 섭취하면 심장병과 뇌졸중에 걸릴 위험도 높아지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적색육을 섭취하면 장내 특정 박테리아가 늘어나서 영양소 분해 과정에서 트라이메틸아민 옥사이드 TMAO라는 것이 생기는데요. 이 TMAO는 정말 많은 만성 질환들과 그 관련성이 매우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장병, 신부전, 동맥경화 등 다양한 만성 질환과 관련성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심혈관 질환에는 신장 질환도 같이 따라다닌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신장이 안 좋은 경우에도 이 심혈관 질환이 걸리기 쉽죠. 그러지 않아도 심장병이 걸리기 쉬운 신부전 환자에게서 이 적색육은 정말 안 좋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성 신부전 환자에게서 식물성 단백질 섭취가 좋은 이유는 바로 식이섬유 때문이죠. 작년 국내 한 연구진이 만성 신부전 환자가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할수록 사망률 또한 낮아진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약 10년 동안 만성 신부전 환자 중 식이섬유를 많이 먹은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추적 관찰했더니요. 식이섬유를 가장 많이 섭취한 그룹이 가장 적게 섭취한 그룹에 비해서 총 사망률은 37%가 낮아졌고요.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은 무려 44%가 낮았다고 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아직 모르지만 아마도 식이섬유가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고 이 장내 환경이 좋아지면서 만성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줬기 때문일지 않을까요?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 식이섬유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식품이 식물이 되겠고요. 식물 섭취가 많다는 것은 식물 단백질의 섭취량도 증가한다는 뜻이겠죠. 따라서 만성 신부전 환자가 채식을 통해서 식물성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그에 따라 식이섬유를 더 많이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해당 연구들은 관찰 연구들이기 때문에 직접적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나오는 연구들이 식물성 단백질 섭취가 동물성 단백질 섭취에 비해서 이점이 많아 보인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신부전 환자의 단백질 섭취 권고량은요, 대략 몸무게 1kg당 0.8g에서 0.6g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신장 기능이 나쁘면 나쁠수록 단백질 섭취량을 더 줄이라고 권고하고 있는데요. 너무 심하게 단백질 양을 줄일 경우 영양실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케토스테릴과 같은 케톤 아날로그 아미노산 보충제 등을 처방받아서 영양실조를 예방하라고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섭취량은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요. 정확한 진료와 상담을 통해서 섭취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식물성 단백질 섭취를 늘릴 때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요. 칼륨 조심이 또 있습니다. 아무래도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려면 식물을 먹어야 하는데 식물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렇다고 그 좋은 식물성 단백질을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전이 아직 많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식물성 단백질 섭취를 늘리되 꼭 칼륨이 증가하지는 않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신부전이 이미 많이 진행돼서 칼륨 수치가 오르고 있는 경우에는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또한 주치의와 전문 영양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견과류에는요, 인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견과류를 드실 때는 인 수치에도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식물성 단백질이 만성 신부전 환자에게서 좋은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아직 가이드라인상에서 딱히 어느 쪽 단백질이 더 낫다라고 결론을 내리지는 않고 있지만요.
정말 많은 연구들에서 식물성 단백질이 보다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는 줄이고요. 대신 식물성 단백질의 섭취를 늘리는 것이 만성 신부전 환자의 단백질 섭취에 있어서 하나의 좋은 선택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음식은 늘 개별 환자의 상황과 현재 혈액 수치 등을 토대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드시는 양을 늘리지 마시고요. 본인에게 맞게 의료기관에서 상담을 통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